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예전처럼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 눈치만 보고 계신가요?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년의 성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깨달은 건 나이가 절대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 하나가 평생 쌓아온 친밀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내는 통증이 두려워서 그렇게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관계가 줄어들더니 어느새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결국엔 완전히 소원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부 사이의 온기는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원칙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약 없이도 불편함 없이도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천 쌍의 부부가 직접 증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간단한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관계가 어색해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김정수 74세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두 분은 결혼 50년 차 부부셨는데 예전엔 손만 잡아도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를 자꾸 피하게 되셨대요. 남편분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고 부인은 관계 중에 느끼는 통증 때문에 마음이 점점 다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두 분 다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남편분은 자기가 더 이상 남자답지 못하다고 자책하셨고 부인은 자신이 아내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였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건조함은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편분은 조급함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약 없이, 특별한 치료 없이도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부부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차근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후회 없이 관계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의 부부를 만나며 정리한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남성은 발기 유지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지고 여성은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배우자를 탓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년 성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7%가 몸의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관계를 아예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김정수 74세님 부부도 처음엔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 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솔직히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겁니다. 대화만 잘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교나 자책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데, 이런 비교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해 회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예열로 긴장을 푸는 겁니다. 예열은 단순히 몸을 달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예열 시간이 10분 이상인 부부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장영호 72세님은 예열 10분 루틴을 실천한 뒤에 아내분이 먼저 다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어색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예열 시간을 충분히 가지니까 서로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어깨를 5분 정도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그 다음에 2분 정도 호흡을 맞춰 보시는 겁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마웠던 점 한 가지를 나눠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급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남성은 발기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여성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관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관계가 침대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부터 이미 예열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허리와 관절에 무리 없는 체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무릎 통증이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국립재활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부부 중 58%가 자세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상담한 이춘호 77세님은 옆으로 누워 마주보는 자세로 바꾼 뒤에 허리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릎이 아파서 관계 자체를 피했었대요. 하지만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누우시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넣으세요. 그러면 골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허리 밑에는 쿠션을 받쳐서 척추를 안정시켜 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절대 무리한 자세나 통증을 참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편한 각도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참다가는 다음번엔 아예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젊을 때처럼 같은 자세를 고집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내 몸에 맞는 편한 자세를 찾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약물과 음주 습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발기력이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성의학회 보고를 보면 고혈압약 복용자의 30%가 성기능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정혜운 72세님은 약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꾼 뒤에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끊은 게 아니라 시간만 조정했을 뿐인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약은 절대 혼자 끊으면 안 됩니다. 복용 시간만 조정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실제 기능은 떨어집니다. 특히 술과 발기부전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화차나 대추차 같은 걸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약이나 술 때문에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5번째 원칙은 관계 후 10분의 애프터 케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관계 후 10분의 대화가 다음 만남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스킨십을 유지한 부부의 정서, 만족도가 7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송미자 68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 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어주는 그 5분이 관계 자체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그만큼 관계 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 후에 손을 잡고 함께 누워있기, 따뜻한 물, 한 잔 나누기, 짧은 산책하기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해보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관계 직후에 등을 돌리고 바로 잠드는 겁니다. 이건 상대에게 정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관계가 의무였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여러분, 관계 후 단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다음 만남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을 더 즐겁게 만드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성관계는 침대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와 표현이 이미 예열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점심에 안부 전화 한 통,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게 예열입니다. 무리한 기대나 비교는 오히려 긴장을 높입니다. 예전엔 어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생각은 관계를 망칩니다. 하루 한 번 고마워 또는 당신이 웃으니까 좋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이게 진짜 예열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보세요. 2번째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 향기, 음악 이런 게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너무 밝은 불빛이나 소음은 긴장을 높입니다. 형광등을 켜고 관계를 하면 병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광등 대신 스탠드 조명을 켜세요. 은은한 향을 피우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벤더나 샌달우드 같은 향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은 클래식이나 재즈처럼 잔잔한 게 좋아요. 시끄러운 음악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단 10분만 투자해도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3번째는 쿠션과 베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도구예요. 미끄러운 이불이나 딱딱한 바닥은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넣고 허리 밑에 베개를 넣어서 각도를 조정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쿠션은 딱딱한 것보다 말랑말랑한 게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불안정해지니까 적당한 걸로 고르세요. 여러분 댁에도 사용 가능한 작은 쿠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이밍과 컨디션을 맞추는 겁니다. 배가 부르거나 피곤할 때는 관계를 피하세요.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거워서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 낮잠을 30분 정도 자고 나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엔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남성의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시간대는 부부가 함께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서로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후 애프터 케어를 챙기는 겁니다. 관계 후엔 짧은 산책이 혈류를 개선하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관계 직후 바로 눕거나 샤워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손을 잡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대화는 짧고 부드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좋았어, 고마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산책이 어려우면 침대에 함께 앉아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관계 후 함께 걷는 습관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서로의 몸 상태를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무릎은 괜찮은지, 허리는 어떤지 이런 걸 아침에 간단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관계할 때 미리 조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건 배려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생각한다는 증거거든요. 매일 아침 간단한 인사로 서로 컨디션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끔 색다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만 하면 지루해집니다. 가끔은 거실 소파에서,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은 주말 낮에 이렇게 변화를 주세요. 물론 무리한 시도는 금물입니다. 편한 범위 내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새로운 향초를 피워 본다든지 다른 음악을 틀어 본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결국 부부의 친밀감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이렇게 하나씩 해 보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기억나시죠? 첫째,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둘째, 충분히 예열하기. 셋째, 허리와 관절에 무리 없는 체위 선택하기. 넷째, 약물과 음주 습관 관리하기. 다섯째, 관계 후 애프터 케어 챙기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70대 이후에도 편안한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과식이나 음주 직후 관계, 불법 약물 사용, 대화 없는 관계, 통증을 참고 억지로 이어가는 습관, 이런 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을 참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다음번엔 아예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 결국엔 완전히 단절됩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도 줄어들고 일상 자체가 무미건조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80대에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도 유지되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건강과 자존심, 그리고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성생활이 활발한 부부일수록 우울증이 적고 행복도가 높고 신체 건강도 좋았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손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두 분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저녁에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관계를 되살립니다. 제가 오늘 드린 조언은 수천 쌍의 부부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무리 없는 친밀 자세 7가지 편을 준비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여러분의 의견을 꼭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